하이즈항공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2.3%나 증가했는데요. 영업손실이 64% 개선은 됐습니다. 전년도부터 영업손실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64%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프 손익에서 매출은 15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82.3%가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재료비는 102.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이 된 상태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상 스루프는 70.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4.5%를 줄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TOE 생산성은 0.79로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24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1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또 차이가 나는 금액은 역시 일부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억 8,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13억 원이 증가했고요. 평가 충당금을 가감하고서 보면은 이 17억 원이 증가한 거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원재료가 135.7%나 크게 증가를 했죠. 매출이 82% 증가 한 거하고 비례했을 때 이게 지금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137.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5% 감소시켰습니다. 가공 비율은 74%에서 58%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진짜 공정이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 가공 비율을 보고서라도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나는 원인이 판매 가격보다도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 판매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가격 재협상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지만은 항공기 이 기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매우 약자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기계약한 그런 계약분은 또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가 수주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지기도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건비가 70억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무려 96명이나 이게 한 4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이라고 그러면 한 25%나 직원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평균 임금이 2,370만 원으로서 상반기에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연간 연봉은 5천만 원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항공산업이라면은 첨단 산업인데 이게 일개 중소기업 물론 중소기업입니다만 하이츠 항공이 이거 좀 너무 박한 그런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외주 가공비가 255%나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직원 수를 이렇게 감소시키니까 결국 어떤 공정은 폐쇄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외주로 시켜가지고 외주비가 늘었다 하는 얘기는 아마 이렇게 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나이가 든 그 생산직이 있는데 정년퇴직 했는데, 자 그럼 퇴사를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공장을 어디 차릴 수는 없고 회사 내에 어떤 그 생산 라인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당신이 그냥 나이 먹어서 또 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직장 경험에서 그래서 외주비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직원 수는 좀 줄였지만 상대적으로 외주비는 크게 증가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앞뒤 관계를 보고서 자, 그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는데도 직원을 줄여? 그래서 평균 임금은 올렸는데 그러면은 그 뭐가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외주비가 증가한 거죠. 그게 255%나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단계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걸 가감하면은 이게 그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일본은 그 WCAI거든요. 그 변동 범위가. 근데 그 비성분의 그 변동 범위가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거는 WCA가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플러스입니다. 그럼 더블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표 맞추면 무슨 대수냐, 이건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들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 근데 2단계가 이게 뭔가 비성분 만든 표가 뭔가 그 신뢰성이 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검증표대로 해석하면은 매출원가를 이렇게 증가시켜가지고 영업손실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좀 단가를 올려주쇼. 라고 의도적으로 그 영업손실이 나게 만든 건지 약간 좀 의심이 가네요. 요거 분명히 요거는 이제 그 부호상으로도 잘못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르픈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역방향이면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상승률이, 이 회전율이 상승했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앞 단계에서 쭉 분석 추론을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수르픈율이 또 떨어진 것은 영업이익은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비용을 좀 절감해가지고 그거는 수르픈율까지는 거기에 해당 안 되죠. 그 비용 절감 문제는. 이게 또 저렇게 판매 가격이 또 하락했다. 근데 이것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 뭐 이렇게 납품 속도만큼 조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매입 채무의 대금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른 이유는 이게 원재료 구매하는데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가 이제 공급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 날개 일부분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은 비행기 날개 재질은 특수 재질이야. 두랄루민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가벼운 소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물건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이 듭니다. 주가는 떨어졌죠. 크게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89%뿐이 되질 않습니다. 주주는 하상원 씨가 38.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이익을 어떻게 내보자고 감안했을 때 우선은 영업이익을 그 마이너스 110으로 입력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보자 할 경우에 매출 목표는 331억 원이 돼야 된다. 요 경우에 그 매출 원가는 이렇게 그 산출을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130%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고는 3%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거든요. 매출 원가하고도 차이가 있고 요것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게 그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단품이라고 봐서 그냥 그 뭐 33,353원짜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대로 팔게 되면은 한 231원 남는 건데 그것도 깎여가지고 33만 원에 33,000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게 95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재고가 그 5% 증가한 거로 봤을 때 매출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깎였어도 재고만 증가시키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요게 맹점이고 셀트리온 했을 때 얘기했지만은 재고가 증가하면 왜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나요? 질문 한 세무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죠. 뭐, 이 초보자들을 위한 거라면은 뭐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스르프 쪽으로 보면은, 손익분기점식으로 봐서, 적자를 이것도 마이너스 110을 입력해서 242원 남는 거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하죠. 한 405억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견적을 어떻게 낼 거냐? 조금 더 좀 세게 내야죠. 그래서 그 마진율을 58.1%에서 60%로 좀 올리는 거로 하고 스르픈율을 그리고 재료비가 원가에서는 30% 증가한 거로 봤는데 25%만 증가를 좀 인정해 달라. 실제 그 원재료 가격은 한 30% 올랐는데 그래서 그 41,626원으로 제안서를 내는 거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깎여가지고 4만 원. 그러니까 이제 원가 회계보다 더 비싸게 납품을 해야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럴 수 있는 건지. 근데 그래도 60원뿐이 안 남아요. 그러면은 그 스루픈율은 뭐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5.5 회전 26.7% 매우 도전적인 그 회전율이죠. 제조업체로서 제조업체도 한 12회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좀 업종의 특수성도 뭐 있고 등등이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한 613억 원 정도 해야 95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도전적인 회전율을 좀 목표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현실적으로 원가 회계 계약액 33,000원보다 4만 원의 수조 성공할 확률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이익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60원 남는다 이게 4만 원의 수주를 하더라도 납품 가격 인상 계약과 아울러 WCA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 불가능과 같은 도전 목표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스르픈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판매 가격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는, 인상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판매량을 또 좀 더 추가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 614억 원대를 달성해야 한 95억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좀 세워볼 수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기업이.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요 거래선들이
국내의 민항기 업체들인데 국내 예를 들자 그러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이 카이, 한국우주항공 이런 데 협력업체로서 어떻게 좀 판매 루트를 좀 개척하고 뚫어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 가다가는 뭐 이게 계속 적자 행진이고 나중에 이 기업이 어떻게 존속해서 어떻게 좀 더 이 수익을 내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재고 관리 이전에 물론 기술 영업적으로나 영업 부분부터 스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하이즈 항공 중소기업입니다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에 일조하는 기업이 돼서 우선은 생존 하시는 게 급선무로 된 그런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